오늘은 도화라 불리는 복숭아꽃을 그려보도록 하죠. 복숭아꽃은 요우라 불리는데 그 요염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젊은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하며 복숭아는 결혼, 불멸, 장수, 이상향, 불로장생 등을 상징합니다.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골짜기를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 따라 올라가 만나는 깊은 산속의 도화유수철을 도원향이라 부르며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복숭아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몽환적인 파라다이스, 선계와 이월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복숭아꽃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숭아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도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복숭아꽃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그리기 이거를 그렇죠. 도화 화법이라고 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어떻게 그리느냐? 한번 바로 화판 그리기, 꽃잎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판 그리기, 당연히 이 화판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화포도 있고, 예,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아직 덜 핀 녀석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분홍의 담홍색이라고 그러죠. 그런 아주 이쁜 것들이 딱 피어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점점 피어납니다. 이렇게 피어나겠죠? 이 밑에는 당연히 꽃받침이 좀 있겠죠? 이 꽃받침은 좀 붉은색을 살짝 넣어주는 좀 연지에 검정을 살짝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검정만 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물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술이 있죠. 그런데 지금 수술은 지금 열이 타기 때문에 이게 좀 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호시 있는가 하면 겹도 있습니다. 꽃이. 예를 들어 겹은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겹이 있습니다. 이렇게 겹 사이사이에 이렇게 겹으로 된 도화도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꼭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숭아꽃을 그릴 때는 색이 여러 개도 있고 또 좀 이 꽃잎도 다양하게 겹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이렇게 겹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그렇죠. 잎사귀가 약간 뾰족하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조금 더 약간은 뾰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겹이 있고요. 겹이 아닌 경우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만 더 뾰족하게 이렇게 한 번에 그리지 말고 꽃잎을 이렇게 두 번에 그리시면 더 훨씬 더 그렇죠. 그리시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제가 이것이 말라야 되니까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꽃받침을 해주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마르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어둡게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요 안을 이렇게 조금 어둡게 표현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수술이 들어갈 거거든요. 예, 이렇게 수술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요걸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이 잎사귀도 좀 한번 해보죠. 도화잎을 잎사귀를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 그리기를 한번 해보죠. 잎사귀는 당연히 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화 잎사귀는요, 좀 다른 잎사귀하고 좀 달라서 위쪽에, 이렇게 가지 위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꽃이 있고 이렇게 있다면, 꽃이 있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잎사귀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평상시 잎사귀보다 더 좀 좁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가늘고 길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리는 순서를 보여드리면 요 끝에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제가 바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 해놓고 여기 뾰족하게 좀 하고 이쪽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 거를 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거를 또 이렇게 해주고요. 응?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간을 짰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인맥을 그리실 때 인맥을요. 너무 검정색으로 하지 말고 약간의 붉은기를 넣어서 이 복숭아 잎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 이렇게 묶여서 난다는 얘기죠. 잎사귀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이쪽에 조금 더 한 거에 정확하게 보여주면, 야, 이쪽은 이렇게 뒤집어졌을 테고요. 올라가면서 이제 잎사귀가 커지겠죠, 점점. 이렇게 잎사귀가 커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지가 메어 달려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결구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직 여기에 꽃도 좀 있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꽃부터 좀 어느 정도 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결합된 형태를 여러분이 알아야 꽃을 그리기가 쉽잖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단판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렇게 꽃을 저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좀 더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살짝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데는 좀 겹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겹쳐 있는 데는 조금 겹쳐 있어야 이렇게 겹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몽우리가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피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몽우리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야, 이런 상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응? 네,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제 꽃받침을 먼저 살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어디에 잎사귀를 달아주느냐 한번 잘 보십시오. 잎사귀는 지금 이 위쪽, 가지 위쪽 끝부분에 좀 달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달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마르기 전에 제가 뭐를 해주라고 그랬죠? 예, 여기에 어두운 부분을 해줘야 여기에서 제가 꽃수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 놓고 여기에 인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맥을 하면 이 복숭아꽃 그리기가 참 이쁘게 완성이 되죠? 복숭아꽃은 좀 더 그렇죠. 이상향이기 때문에 색감이나 이것을 조금 부드럽게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강렬하게 쓰지 말고요. 이제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꽃 수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수술은 일단 뭐 색깔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검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일단 이렇게 꽃 수술에 꽃 수술 줄기를 이렇게 흰색으로 해줍니다. 물론 흰색이 아닌 홍색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좀 진홍색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예, 여 끝에 그렇죠. 예, 제가 뭐를 해줄 거냐면 네, 여러분도 잘 아는 예, 노랑 있죠? 노랑을 요 안에 달아줄 겁니다. 끝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노랑을 흰색과 좀만 섞어가지고 한번 달아줘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너무 멀리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멀리 나가 있으면. 지금 이게 덜 말라서 여러분한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멋진 이게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덜 말랐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흰색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길게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너무 길면 촌스럽다고 그랬죠. 원래 꽃 수술이 좀 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길게 하지 말라는 건 너무 길면 산만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화꽃 그리기의 기본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완성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